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유준입니다. 오늘은 섬유근통과 반응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근통과 반응성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자가면역질환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질병입니다. 섬유근통은 온몸의 근육에 통증, 만성피로가 발생하고, 반응성 관절염은 관절 통증과 포도막염, 결막염 등이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오늘은 섬유근통과 반응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섬유근통, 반응성 관절염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통증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아프지 않다가 몸살, 감기가 와서 머리 아프고 목이 아프고 온몸의 근육이 아프기만 해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몸살이 심해지면 다니던 직장도 쉬어야 되고 집안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증은 인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순간에는 누구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데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인체에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달, 3달, 1년, 2년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은 마치 지옥 속에 사는 느낌이 들게 될 텐데요. 게다가 그 병이 불치병이라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섬유근통입니다. 반응성 관절염도 그렇습니다. 이 섬유근통은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것이 특징인데요. 오랫동안 몸이 아프다 보니 환자는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정서불안, 감정 기복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섬유근통은 여러 가지로 명칭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섬유조직염, 섬유근육염, 루마티스 근육염, 관절주의, 섬유조직염 등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근통 질병이 발생하면 한 부위의 근육만 아픈 게 아니라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등, 허리, 허벅지, 종아리, 손, 발, 온몸의 다양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반응성 관절염도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척추 관절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아프거나 어깨 관절이 아프거나 팔꿈치, 손목, 손가락,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아픈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이런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환자는 결국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이 굵게 이렇게 관절이 변형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밖에도 포도막염, 결막염 같은 눈 주변에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환자로 하여금 정서불안이나 불면증, 감정 기복, 신경질,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같이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면역학에서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은 첫 번째는 미생물의 감염,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 세 번째는 유전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 감염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매우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접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바이러스와 세균은 하나의 화두와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내 몸에 들어오면 해로운 병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장을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평소에 건강 유지를 잘하고 면역이 튼튼한 분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면역세포가 잘 제거하니까 큰 문제 없이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평소에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고 면역이 예민하고 약한 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면역 시스템이 충격을 받아서 깨지면서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성 관절염은요, 이질균이나 살모넬라 균 같은 장티푸스균에 의해 감염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섬유근통 환자의 일부도 세균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역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며칠 후에는 꼭 손을 잘 씻고 잠을 충분히 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인데요. 몸에 큰 상처가 나거나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거나 큰 수술을 하는 경우에 몸속에 죽은 자신의 세포가 몸속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때 면역세포들은 자신의 죽은 세포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평소에 몸이 약하고 면역이 예민했던 분들은 자신의 죽은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인데요. 부모님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HLA-B27이라는 유전자가 양성일 경우에 발병할 확률도 높아지고 증상도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스트레스를 짧게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속에 우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의 면역 염증, 과민 반응을 조절하고 억제해 줄 수 있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콜티졸은 몸속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이기 때문에 분비량이 줄어들면 몸속의 면역 염증 반응을 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과잉 면역 반응이 발생하면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논문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문제인데요.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평균 수명을 80세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먹는 식사는 한 8만 끼니 정도 되고요. 68톤의 무게에 해당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만큼 매우 많은 음식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항문을 통해서 배설하게 되는데요. 내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이 좋은 음식일수록
내 몸은 건강해지고 나쁜 음식이 들어올수록 내 몸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미래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을 항상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사람의 장 속에는 부패균과 유산균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장내 세균총이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면역도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패균을 늘리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유산균을 늘려주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과일은 안 먹는 경우에 장내 세균총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때 면역 시스템도 충격을 받아서 면역 염증 반응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야채는 안 먹고 패스트푸드를 과도하게 먹는 습관이 오래될수록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인데요.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처럼 몸속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의 반란, 면역의 쿠데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자신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는 면역의 반란에 해당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근통은 20대에서 50대의 여성 그 사이에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급성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증상은 근육의 통증인데요. 목 주변의 근육, 어깨 근육, 무릎 주변 근육, 팔꿈치 주변 근육, 허리 엉치 쪽에 근육 등의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환자는 어깨, 목, 그 다음에 목이 뻣뻣하고 온몸이 아프고 별로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지도 않았는데도 허리가 아프고 또 잠도 깊이 못 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몸이 피곤하다고 하고요. 환자는 그러다 보니까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리불순이 심해지기도 하고 손발이 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오줌 소태나 구강 건조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 겹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2차적으로 섬유근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은 이제 섬유근통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이 외에 쇼그렌 증후군, 견피증, 레이노 증후군 등의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요. 섬유근통 자체가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쇼그렌 증후군, 견피증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결국 이 환자분은 자가면역 질환이 3개나 겹쳐서 오신 분인데요. 게다가 또 레이노 증후군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잘 생기는 질병인데 손끝에 피가 안 통하는 증상으로 2차성 레이노 증후군이 같이 오셨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이 환자분의 처음 증상은 온몸의 근육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한번 쓰러지면 마비된 것처럼 1시간 정도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환자분은 온몸이 쑤시고 저린다고 하시고요. 어깨가 아프고 저리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하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게다가 기운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은 우리 한의학의 한약요법, 침요법, 약침요법, 교점요법 등을 1년 정도 받으셨고 지금은 일도 하시고 집안에서 살림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온몸에 마비가 와서 1시간 정도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리통이나 머리 아픈 증상도 완화가 되셨고요. 반응성 관절염은 이질균인 시겔라균, 장티푸스균인 살모넬라, 그리고 이 밖에 예르시니아, 클라미디아, 필로박터 등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이후에 나타나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감염이 되면 위나 소장, 대장, 비뇨생식기에 감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척추나 관절 부위에 면역의 과잉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균에 감염이 되면 1주에서 4주 정도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관절 부위가 붓고 주변의 인대에 염증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 무릎, 팔꿈치, 손목, 발목, 손가락 등의 관절 부위가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다르게 관절이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보통 5개월 정도 증상이 지속되다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15%의 환자는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는 우선 관절이 뻣뻣해지고 붓고 통증이 생기고 관절을 잘 움직이지 못하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데요. 심한 분들은 손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면서 일반 손가락 크기의 2배 이상 모양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관절을 움직이지 않았을 때 관절이 더 아프고 뻣뻣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도하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 때문에 환자는 만성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몸에서 열이 항상 나게 되고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응성 관절염은 전신성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뇨생식기와 관련해서는 요도염, 전립선염, 또 자궁 경부염증, 난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에 염증이 오게 되면 포도막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구강에는 구내염, 구강궤양, 구강건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톱이나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피부가 고름이 생기면서 각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귀두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심전도 장애, 대동맥, 팍막 기능 부전, 신경계에서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병변이 생기기도 하고 폐에서는 늑막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임균성 요도염, 결막염, 관절염 이런 3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에 라이터 증후군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실제 이 3가지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한두 가지 증상이 발생했을 때 반응성 관절염으로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섬유근통, 반응성 관절염 모두 몸속에 면역 이상으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한약요법, 침요법, 교정요법, 연약요법 등을 통해서 증상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건강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섬유근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섬유근통은 18군데의 근육 부위를 눌러보아서 11군데 이상이 아프면 섬유근통을 의심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부위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목의 앞부분의 양쪽 근육이 아픈 경우고요. 두 번째는 이 쇄골, 바깥쪽 쇄골의 아랫부위에 근육이 눌렀을 때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뒷머리 아랫부분, 양쪽 근육이 이제 아픈 건데요. 그 머리와 목의 그 경계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고요.
네 번째는 이제 어깨 위쪽 근육 양쪽인데 보통 우리가 어깨 아프다 하면서 만지는 부위에 해당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그 등에 날개뼈가 있는데 그 날개뼈의 약간 윗부분에 해당되는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 팔뚝의 바깥쪽 근육에 해당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양쪽 엉덩이의 윗부분이 해당되고요. 여덟 번째는 뒤쪽 그 양쪽 허벅지의 윗부분의 근육에 해당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양 무릎 안쪽 부위의 근육에 해당이 되는데요. 토탈 해서 한 18군데인데 이 부위의 근육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 중에 11군데 이상이 아프면 섬유근통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확진을 받으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응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반응성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세균에 감염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세균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질균이나 장티푸스균 같은 세균에 감염된 이후에 반응성 관절염이 발생하는데 감염되고 나서 1주에서 4주 이후에 발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세균이 노출이 되는 것을 잘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균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꼭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는 수천억 마리 이상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항상 묻어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잡이를 잡은 경우에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를 비비거나 입술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손을 씻을 때는 우선 손가락 사이사이를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손금의 라인을 따라서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잠을 자기 전에는 꼭 치아를 칫솔질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강 내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꼭 치아를 닦아주는 것이 좋겠고요. 물론 식사 때마다 치아를 닦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평소에 잠을 10시에 주무시고 순수한 맹물을 하루에 6잔 이상 섭취하시고요. 햇볕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쏘이시고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요.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섬유근통과 반응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섬유근통은 온몸의 근육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만성피로를 느끼게 하는 질병이고요. 반응성 관절염은 온몸의 척추, 무릎, 어깨, 발목, 손목, 손가락 등의 관절이 아픈 질병입니다. 둘 다 자가면역 질환으로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면역 질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호전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결절성 다발 동맥염과 타카야수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